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어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처럼 중요한 날에 못 나오셔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FOMC를 마치고 돌아온 미국 증시에서 좀 뒤숭숭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연준에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그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경기 부양에 대해서 제각각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그런 들었고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오라클이 그 시장에 쇼크를 주면서 AI 거품론이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 시장의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오늘 시장을 보면서 조금 안도했던 거는 낙폭을 축소했다는 거. 그다음에 역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그 상승 모멘텀을 마련했고 또 그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중소형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점을 좀 의미 있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장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FOMC를 소환 시장, 평가는이라는 퀘스천 마크가 걸려 있고요. 두 번째 토픽은 9대 3으로 갈라선 연준, 그리고 세 번째 토픽은 오라클의 쇼크 사태입니다. FOMC 회의에 대한 얘기부터 저희가 먼저 나눠볼까 하는데요.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좀 제각각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장에선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지금 이 FOMC 회의 결과 또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 대해서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시장이 안도하면서 발표 당일에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 왜 오르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건데요. 12월 인하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은 10월 이후에 물가 우려는 낮아졌는데 고용 우려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립적인 입장 표명했다는 것은 아실 거고요. 제가 이제 의아했던 거는 뭐냐면 연준의 점도표상으로 2026년도 내년도 금리 인하가 1회에 그쳤다는 거. 그런데도 시장은 이게 덜 매파적이라고 해석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걸 들어가 보시면은 역시 단기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측면인데요. 이게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매입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것 때문에 안도랠리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양적 완화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 기술적인 양적 완화 개념인데 과거의 양적 완화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금리 인하가 내년도 금리 인하가 1회에 그쳤다는 거. 이거는 저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조금 의아했지만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는 강하다라는 느낌으로 오늘 시장을 보면서는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는 그리고 경기 침체 없는 연착륙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라는 게 그 고용 시장의 우려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시장의 좀 평가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좀 안도 랠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FOMC와 관련된 대표님의 인사이트 잘 들어봤고요. 오늘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발표합니다. 룰루레몬과 코스트코 여기에 브로드컴까지 실적을 발표하는데 우선 룰루레몬이 실적을 공개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EPS와 매출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와줬고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6% 뛰는 중입니다. 스타트가 일단 나쁘지 않네요. 브로드컴과 코스트코의 실적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는 연준의 이 분열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9대 3으로 이제 갈라졌는데 앞으로 금리 인하에 좀 난항을 예고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닉 기자 얘기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최대로 분열됐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임기 8년 중에 가장 큰 분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공식 반대가 3명이었고 그렇죠. 내부에서 이견이 4명, 그래서 토탈로 하면 3대 9 정도였는데요. 지금 이 극심한 내부 저항 때문에 앞으로의 FOMC 회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파월 의장의 임기는 5월까지지만 그 5월까지의 행보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임명된 다음의 행보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측면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발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리를 너무 조금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의 2배는 더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네,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미란 이사인가요? 미란 네. 이사처럼 뭐 0.5%, 50bp 정도 인하를 그렇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노동시장 침체를 우려해서 인하를 지지하는 비둘기파와 또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하는 매파로 이제 극명하게 갈려지는데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역시 중도파에 속한 사람들의 의견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경기 침체나 고용 악화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에 훨씬 명확한 입장을 표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상당히 앞으로의 금리 결정이 좀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죠. 파월 의장의 리더십이 중요할 것 같은데 당분간 연준의 이 분열 사태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기다리던 브로드컴 실적 발표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주가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자막상으로는 2% 상승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 4%까지 상승폭이 뛰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4% 정도로 뛰고 있고요. EPS와 매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 수치가 나오고 있진 않네요. 현재 주가만 좀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 대표님 브로드컴 얘기 잠시만 좀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좀 잘 가지고 있는데 이 오라클에 좀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이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시장의 중요한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AI 거품론이 다시 얘기되고 있고 이제 오라클 쇼크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주가를 보니까 1.43% 정도 상승이에요. 상승 탄력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사실 저는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면 한 3 내지 5% 정도의 상승을 기대했거든요. 예. 애프터 마켓에서. 근데 지금 상승폭이 1.4% 내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갖고 있는 브로드컴 주식을 대부분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또 오픈 AI 쪽에서 네. 제미나이를 능가하는 새로운 챗 GPT, 그러니까 AI 칩을 개발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구글 진영의 브로드컴이나 이제 알파벳 같은 주가는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AI 거품론이라든지 앞으로의 이런 그 변수가 시장의 공매도와 함께 요즘은 제가 중간이 가는 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급등 아니면 네. 급락으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응이라 그러면 저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과 관련해서 지금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리면 우선 EPS는 1.95달러로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또 매출은 1,800억 달러로 나오면서 예상치가 1,700억 달러, 170억 달러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1분기 기대 매출도 잘 나와줬네요. 191억 달러로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줬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컨퍼런스 콜이 되겠죠. 과연 AI 거품론을 좀 잠재울 수 있을지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단 이슈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라클의 어닝 쇼크 사태가 비단 오라클뿐만 아니라 저기 옆 동네 빅테크 기업들까지 좀 번지고 있는 듯합니다. 현 시점에서 엔비디아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지금 사실 지금 오라클 실적 발표 이후에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장중에 180달러가 사실 붕괴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도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엔비디아가 지금 AI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비공개 서밋을 개최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주가 관리 차원에서 정말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이 보면 그 백악관 대변인이 엔비디아 H200 칩이 중국으로 수출되기 전에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원활한 중국 수출에 있어서 좀 장애가 되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가 H200 칩 구매에 적극적이다라는 소식이 또 알려지고 중국의 딥시크가 엔비디아 블랙웰을 밀수해가지고 차세대 AI 모델을 네.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제한 입장하고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는 여전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문제는 앞으로의 주가는 미국 정부의 어떤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엔비디아 칩의 기술력은 역시 지금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가의 흐름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은 175달러 정도에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가 바닥이다. 그래서 이 구간 정도에는 매수를 해서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200달러 부근이 박스권 상단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75달러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서 200달러를 돌파하는지를 한번 최근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200달러를 돌파 못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비중을 한번 줄여보시는 전략. 그래서 지금은 바이앤홀드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이제 보유 그리고 또 홀드 관점 이렇게 제시해 주셨고요. 테슬라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죠. 주가가 지금 이틀 연속 오르다가 오늘은 또 하락했는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도이체방크 쪽에서는 테슬라의 물리적 인공지능 AI 사업이 2026년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6년도 탑픽 종목으로 테슬라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그 도이체방크가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 가치를 주당 175달러로 받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가치를 34달러로 받고 로보택시 사업 가치를 148달러로 받고 또 로봇 사업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가치를 111달러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보면 전기차 생산량이나 인도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일론 머스크가 3주 안에 오스틴에서 사람 없는 로봇택시, 무인 로봇택시가 운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러 지금 투자은행의 엇갈린 주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네. 440달러 정도 근처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주봉상의 지금 고점은 474달러인데 지금 사상 최고가는 488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박스권 전략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러면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당분간 박스권 매매 전략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매스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